안녕하세요, 시테코입니다. 유튜버 분들하고 그 컬럼들을 보면 용어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용어를 안 쓸 수가 없는, 아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써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자주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 외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경의 다른 말로는 린 아웃 또는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경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하체 기울기에 대해 상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귤러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자, 이쪽은 힐턴이 되고요, 이쪽은 토턴이 되겠죠. 자, 턴의 안쪽은 이쪽이고 턴의 바깥쪽은 이쪽이겠죠. 그러면은 힐턴에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볼게요. 힐턴에서 이렇게 내경 기울기를 줬어요. 줬는데 이 상체를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경이에요. 근데 반대로 턴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상체 각도를 주면 외경이 되는 겁니다. 턴의 어느 쪽 방향,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외경이 되냐 내경이 되냐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 기울기에서 상체의 각도를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데크가 여기고요. 자, 1턴입니다. 자, 여기가 골반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쓴 상태. 자, 턴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로 쓰면 얘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있으면, 자, 턴의 안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경이 되고요. 얘를 기울어져 있던 자세를 이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턴의 바깥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외경이 되는 겁니다. 내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외경이나 내경이나 말 그대로입니다. 내경입니다. 그러니까 내측이냐 외측이냐, 각도, 내측으로 얼마나 각도가 좋냐 외측으로 얼마나 각도가 좋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경에 또 여러 가지의 다른 말들이 있는데요. 린 위드, 인클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내경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린 위드와 인클레이션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린 인은 역 앵귤레이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이, 자, 토턴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토턴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내경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골반 기준으로 안으로 더 이렇게 꺾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역 앵귤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치만 이거는 턴 호의 안쪽, 즉 안쪽으로 몸이 기울어기 때문에 역 앵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칭적으로 내경은 닌 위드, 인클레이션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상체와 하체의 기울기 또는 하체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냐 죽이느냐에 따라서 외경이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외경. 자, 여기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린 아웃, 앵귤레이션. 이거는 턴 후에 어디 바깥쪽 방향으로 상체가 얼마나 각도가 졌느냐입니다. 즉 그림을 그려서 보면, 자, 이 상태에서는 골반이라고 하면 이 상태가 되겠죠. 이쪽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경입니다. 이번엔 내경의 다른 말로 린 위드, 인클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몸의 상태는 즉 이렇게 기울인 상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 이렇게 기울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린 인,
역 앵귤레이션.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턴에 안쪽으로 기울였겠죠?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아닌 내측이기 때문에 내경이 되는 겁니다. 역 앵귤레이션 같은 경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약간 이런 자세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자, 약간 이런 자세가 되겠죠? 자,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향과 외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앞에 내경, 외경 얘기했듯이 내향, 외향 이렇게 나눠진 것은 턴의 방향,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으면 턴의 이쪽이냐 이쪽이냐, 내 가슴이 턴 후에 어느 쪽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느냐에 대한 뜻입니다. 즉 힐턴을 할 때, 자, 안쪽으로 힐턴을 할 때 안쪽으로 이렇게 또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턴의 안쪽으로 가고 있죠. 자, 내향이 되는 겁니다. 내향.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토턴에서 그대로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턴의 이쪽 부분에서 몸을 반대로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외향이 되겠죠. 턴의 바깥쪽 방향으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상체 또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 내 상체 가슴 쪽이 어느 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향 라이딩으로 보면 힐턴에서는 우리의 상체의 방향은 내향이 되고 토에서는 외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라이더마다 틀릴 수 있는데 통상적인 라이더들의 그 상체, 즉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그 방향성을 봤을 때 힐에서는 내향, 토에서는 외향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폴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턴을 그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폴라인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턴 이상일 때, 그러니까는 반 원이 2개 이상일 때 폴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 원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폴라인은 뜻을 설명하자면, 폴라인은 경사면에 있어서 경사도가 가장 커지는 최대 경사선을 얘기합니다. 최대 경사선은 내가 실제로 활주하고 있는 슬로프 경사도에 가장 경사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는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즉 데크하고 경사면을 봤을 때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 만약에 30도짜리 슬로프입니다. 30도짜리 슬로프. 자, 여기서 이렇게 섰을 때 0도가 되겠죠. 그럼 데크가 이만큼 돌았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도, 15도 되겠죠. 이렇게 돌았을 때는 15도에서 20도. 이렇게 돌았을 때는 즉 최대 경사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30도. 그래서 이렇게 반원일 경우에는, 자, 여기가 최대 경사가 됩니다. 이쪽 데크가 수직일이 되는 부분이 최대 경사선으로 폴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인은 원 한 개의 기준이 있고 2개 이상일 때 기준이 다르다. 1개일 때는 이걸로 보시면 되고 2개 이상일 땐 이렇게 폴라인을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좋은, 이번에는 산돌기와 계곡돌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곡돌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턴의 경과에서 폴라인을 지나는 지점, 그 지점이 즉 계곡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보면, 자, 이렇게 원을 그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 턴의 전반, 후반이 있을 겁니다. 즉 여기가 계곡돌기가 되고요, 여기가 산돌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산돌기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드가 골짜기 쪽에서 폴라인을 지나고 산 쪽으로 향하게 폴라인을 가로지르며 또는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턴의 경과에서
폴라인에서 멀어져 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여기 폴라인에서 멀어져 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산돌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계곡돌기가 되고요. 이쪽이 산돌기가 됩니다. 자, 계곡돌기가 끝나고 산돌기가 시작하는 부분이 즉 폴라인이 되겠죠. 한 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산돌기와 계곡돌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레스 방식, 가감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흔히 하는 턴은 업, 언,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다운, 언, 웨이트가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업, 일어났을 때 감압이라는 겁니다. 즉 다운을 줬을 때 가압이 되고 업 했을 때 감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 온 웨이트는 반대겠죠. 다운일 때 감압이 되고요, 업 할 때 가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버네이트를 국내 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고요. 셋백은 참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이 데크의 전체 길이 가운데에서 가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 홀에서 가는 것들도 있고, 또는 사이드 컷에서 가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캠버의 중심에서 가는 것들도 있고, 레디우스 중심에서 가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데크 전체 길이에서 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크 전체 길이 중심에서 사이드 컷과 인서트 홀과 그러니까 레디우스하고 인서트 홀이 아마 중심이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그 뒤로 간 만큼, 여기에 플러스로 캠버도 같은 위치에 있겠죠. 캠버, 인서트 홀, 레디우스가 아마 같은 중심을 갖고 있고 전체 길이에서 뒤로 간 정도를 통상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조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떤 기준으로 갔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셋백이라고 하면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있고 이 길이가 160짜리라고 하면 중간이 80이 되겠죠. 자, 80이 여기라고 하면 이 인서트 홀의 중심과 중심에서 여기 뒤로 얼마만큼 갔느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이 전체 길이에서 안 가고, 또는 인서트 홀에서 뭐 여기 레디우스의 거리로 가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조사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센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센터링이란 우리가 데크에서 좌우로 얼마만큼 쏠렸는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쏠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서트 홀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센터링은 우리가 부추의 위치가 이렇게 놓였는지, 이렇게 놓였는지, 이렇게 놓이는지, 즉 바인딩 좌우에 대한 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링은 맞는 권장하는 건 부추가 정 가운데로 세팅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 부추로 여기 있는 데크로 설명을 드리면, 자, 덕입니다. 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의자가 넘어갔네. 자, 여기서 이렇게 놨을 때 이쪽으로 쏠리냐, 이쪽으로 쏠리느냐, 정중앙에 맞추는 거를 센터링을 맞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덕일 때는 튀어나오죠. 뒤로 보시면 부추가 튀어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향으로 갈수록 어때요? 데크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붓아웃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전향을 많이 틀어주시거나, 또는 더비를 올려서 이렇게 공간을 높여주는 더비를 올리면 이렇게 돼 있어도 각도를 줄여도
부추가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 센터링 작업을 하는 게, 자, 전향이라도 한쪽으로 쏠리면 데크 바깥으로 부추가 나가서 데크를 세우거나 각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추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 센터링 작업을 장비 세팅하실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뒷발이 한 9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추를 좀 작은 거를 선호하고 있고요. 웨피 작은 걸 선호하고 있고 약간 작게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허리가 얇고 풋아웃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 돌려주세요. 자, 풋아웃이 발생되면 턴이 털리거나 그 발에 걸려서 날아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풋아웃도 같이 센터링을 통해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센터링을 통해서 조절을 했는데도 걸린다라고 하면 보조적인 추가적인 아마 장비가 또 필요할 겁니다. 센터링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센터링의 작업의 이유 중에 힐 엣지 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약간 힐 엣지 쪽으로도 쏠릴 수 있고 풋아웃이 일어나서 턴이 서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토 쪽으로 쏠리면 무게중심이 약간 토 쪽으로 쏠려 있고 토 턴에서 각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게 되면 앞꿈치에 걸려서 턴이 터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향이 풋아웃에 유리하다고 하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 데크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사이즈에 이 사이즈에 이렇게 놨을 때 부추가 나가는 것과 이렇게 더 돌렸을 때 안 나가는 전향이, 즉 데크 안쪽으로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풋아웃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데크를 많이 세울 수 있는 라이딩을 할 수 있어서 전향을 많이 선호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세적인 포지션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향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스 설정인데요. 이렇게 있죠, 인서트 홀이. 자, 좁을 때와 넓을 때의 장단점이 있겠죠. 자, 좁을 때는 저희가 많은 프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턴홀을 작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릭에는 노즈와 테일이 길기 때문에 탄성계열의 트릭을 했을 때 많은 스케일을 낼 수 있어요. 물론 그 장비의 노즈와 테일을 잘 이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단점으로는 조작이 힘들어져요. 내 하체는 좁아져서 모아져 있는 상태고 데크는 더 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작성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트릭에서는 스핀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반면 랜딩이 조금 많이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작 능력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넓게 설정했을 때는 데크의 중심점이 양발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분산되겠죠. 그래서 라이딩을 할 때 노즈 테일이 짧아져서 조작성은 굉장히 편해지고 트릭 시에는 랜딩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트릭을 연습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정경과 후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경과 후경은 데크입니다. 데크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스를 잡고, 즉 몸의 기울기가 앞으로 간 것이 정경이 되고요, 뒤로 간 게 후경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세분화를 시키자고 하면, 이 상태에서 앞다리에 자, 이 상태에서 약간의 구부린 자세를 만들었을 때 앞다리에 쏠린 자세, 자, 이런 자세가 됐을 때는 정경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정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정경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전중, 몸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앞에 쏠렸다 그래서 전중이라고 표현해주면 조금 더 교육자라든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이해를 하기 쉽겠죠. 자, 이렇게 후경입니다. 후경이지만 다리를 약간 상체를 세우고,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갔어요. 그러면은 후중이 되겠죠. 후경이라는 표현보다 후중이 맞겠죠. 후경, 외경, 내경은 상체의 각도,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치만 상체가 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무게중심은 뒤로 가 있는 후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중후, 전중후, 전중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즉 무게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 내경은 내 상체의 각도를 맞춰서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중심점을 조금 더 빠르게 또는 그 중심점을 이용해서 데크를 세워서 원심력에 버텨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경은 앞으로 이렇게 쏠린 자세가 되고요. 후경은 뒤로 쏠린 자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앉은 상태가 되면 후중, 전중후 얘기하는 후중, 또는 앞으로 가서 앉은 상태가 되면 전중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초보들이 보면 이 상태로 몸은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닌데 골반이 이렇게 빠져서 앉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경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보다 전중이라고 더 표현해 주는 게 낫겠죠. 전경은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를 좀 전경이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